안녕하세요. 청년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4페이지 발표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성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들도 상담해보고 저 또한 발표 때문에 한때 많이 힘들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과 저의 어떤 성향을 쭉 비교해보니까 발표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다. 다만 이제 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다 보니까 자신은 끊임없이 발표를 불안하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성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하게 된다라면 훨씬 더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강좌도 앞으로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2강에서 하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어떤 그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그 부담, 공포, 두려움이 경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7가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물론 이 17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해당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적은 성향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나 갖고 있는 고유한 성향이다. 다만 어떤 특정 불안증, 공포증, 강박증 등의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성향이 조금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과하다 보니까 불안이나 공포증이나 강박증, 결벽증 등의 마음의 문제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발표 불안이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요. 나쁜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심성이 또 고와요. 또 하나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칫하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세상이 더럽다, 세상이 혼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지나치게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양심적이고 착하다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못 줘요.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못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불만을 타인들에게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드는 거예요. 그걸 화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다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여리고 순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은 강하고 또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양심이라는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양심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양심의 기준은 내 마음의 행복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것 또한 양심이고, 근데 내가 불행한데 그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행해졌다라 그러면 그 양심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뭐라고요?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하면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거고, 행복하지 않다라면 내 양심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착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어야 되고, 억지로 참아야 되고, 억지로 겸손한 척 해야 되고, 억지로 배려심이 많은 척 해야 되고, 억지로 희생한 척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척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자신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착하라고 일부러 양심적인 척은 이제 안 하셔야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걸 안 하셨을 때 오히려 더 착하신 분, 양심적이고 더 선량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시나요?
제가 만난 수많은 발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은 의외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셨어요. 하나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항상 이 전체 완벽하게 뭔가 이루어야 돼요. 이거를 이루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론 이제 완벽주의가 정말로 어떤 그 일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부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 완벽주의 성향으로 가버리면 틀림없이 불안이라는 게 따라와요. 왜 그냥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항상 걱정이 생겨요. 아, 이거 못하면 어쩌지? 이거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어떤 불안의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불안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거죠. 좀 말이 어떤 뉘앙스가 다를 수 있지만 완벽, 무조건 이 티끌 하나만큼 하나도 용납하지 못한 그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전하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채우는 게 아니라 완전주의, 완전하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자.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근데 이런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천리길이 한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도 한 번에 천리길을 가고자 해요. 한 번에 천리길을 가고자 하니까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라면 좀 놓아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벽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완벽이 있다라면 저 자연, 신 어떤 그런 어떤 대상이겠죠.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어차피 부족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완전해지도록 노력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 발표 불안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완전한 형태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완전해지고 또 완벽해져요. 그래서 완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자. 그래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이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는 과정을 가야 된다. 그 과정이 잘 되면 결과 또한 당연히 완전하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발표 상황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의 저 표정,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느낌들, 그 반응들. 그래서 어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상당히 두려워요. 물론 타인이 나를 좋게 받아들여주면, 좋게 봐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타인이 나를 이상한 눈빛과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화가 나고 슬프고 분노가 생기고 두렵고 공포가 생겨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서는 안 돼요. 타인의 어떤 그 시선을 어느 정도 신경 쓸 필요 있지만 과도하게 민감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 왜냐하면 타인이 이상하게 나를 쳐다봤어요. 내가 발표할 때 목소리 떨리고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타인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위축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타인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마치 이 사람이 조종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계속 웃어주면 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떤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타인의 어떤 표정이나 판단이나 느낌이나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를 바라보는 거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심하게 표현하면 로봇인 거죠. 타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타인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그것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타인의 시선에서 민감해서 평생 살아가면 죽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나로서 살아가지 않고 타인의 시선, 타인의 어떤 표정 때문에 살아가니까 내 존재 가치가 부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타인한테 뭐가 좀 있어 보이려고, 좀 대단하게 보이려고 좋은 차를, 좋은 옷을, 또 좋은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치장하다 보면 정작 내가 사라지고 껍데기처럼 내가 나머져 있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 발표불안과 똑같지만 타인에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평가는 오로지 나만 평가한다.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자존감이 어떤 부족